지난 2월 5일은 우리나라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명 수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여기서 문제 드릴게요. 수소법은 세계에서 몇 번째로 만들어졌을까요? 자, 정답은요? 이 세상 모든 수소에 답하다. 수소에너지 궁금증에 대답하는 수소앤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혜윤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분들 모셨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는 수소 경제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해요. 작년 11월에 수소 경제 이행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됐는데요. 이게 어떤 건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마련된 계획이고요. 수소 유통을 좀 더 경제적이고 편리하게 하기 위한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존에 이제 수소 보급량이 사용량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는 튜브 트레일러에 실어가지고 이제 공급을 하는 방식을 썼었는데 앞으로는 그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경제적인 방법으로 수소 유통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한 계획이 되겠고요. 수소법 시행에 따라서 만들어진 첫 번째 법정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소경제 이행 기본 계획의 주요 목표는 뭔지도 궁금해요. 2050년까지 우리가 사용할 수소는 연간 약 2,790만 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모두 청정수소로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자급률은 60% 이상을 지금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2050년대에는 이제 최종 소비자로 봤을 때 전체의 약 33%를 수소를 사용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을 위해서 다양한 전략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현재 지금 필요한 전략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수소 경제 이행 기본 계획에는 4개의 전략이 있어요. 그 4개의 전략을 갖다가 수행하기 위해선 15개 정도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 15개 과제를 갖다 제가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첫 번째 전략은 국내에 이제 청정수소 생산을 갖다가 주도할 수 있어야 되겠다. 두 번에는 빈틈없는 수소 인프라를 만들겠다. 이런 내용은 뭐냐 하면은 수소 유통 구조를 갖다 개선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유통 구조도 개선하고 유통망도 만들고 파이프라인이라든지 뭐 충전소도 구축하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세부 과제에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재미있는 것은 모든 일상에서 수소를 활용하겠다라는 것을 갖다 전략으로 잡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생태계 기반 강화에는 가장 중요합니다. 인력을 양성한다든지 기술 개발을 한다든지 표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또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갖다가 세부 과제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19년에 발표된 로드맵도 있었잖아요. 이때 로드맵과 2021년에 발표된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 계획이 좀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차이점도 좀 궁금한데요. 수소 경제 활성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술 확보를 통한 세계 시장의 선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선제적인 정책을 만들어 놓은 게 로드맵이고요. 그다음에 이용 기본 계획은 수소법에 근거해서 법정 계획이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행 계획은 이제 환경이 조금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드맵 발표 이후에 이제 2050 탄소 중립 계획도 발표가 됐으니까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라든가 아니면은 수소 경제 구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이제 다시 개편을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전편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수소산업 생태계는 크게 생산, 저장 및 운송, 활용 이렇게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로드맵은 기존의 우리나라 산업에서 이미 강점을 가지고 있던 활용 분야, 그러니까 수소차라든지 아니면 발전 분야에서의 보급 목표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다뤘다면은 이행 계획에서는 그거에 덧붙여서 생산과 운송 및 저장 이 부분까지 다 확장을 함으로써 수소 산업 전 주기에 걸쳐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일단 그린 수소 중심으로 이제 공급 체계를 변환하겠다. 그리고 이제 효율적으로 수소도 저장하고 운송 수단도 확보하고 또 활용처도 다변화하겠다. 또 기반이 되는 전문 인력을 만들고 기술을 또 개발하고 금융 등의 그런 기반 확대로 우리가 전체적인 우리 전주기 생태계를 갖다가 강화하다는 것이 이 기본 계획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분위기를 전환해서 막간 퀴즈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기사에 나온 내용 중에서 땡땡에 들어갈 말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숫자예요. 숫자를 예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월 13일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제목은 수소택시 타보니 승차감, 공기청정 모두 잡았다라는 제목인데요. 1년간 수소택시 한 대가 주행하면 성인 기준 약 32.8명이 1년간 사용할 공기를 정화하는 효과가 생긴다. 또한 서울시 택시 약 7만 2천 대 중 10%를 수소택시로 전환할 경우 약 땡땡명이 1년간 사용할 공기를 정화할 수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자, 여기에 들어갈 땡땡 뭘까요? 지금부터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커닝해야 되는데. 응? 커닝. 그러면 세 분 적은 정답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이 교수님 20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만 명. 네. 공공명으로 돼 있던데. 임 박사님은요? 50명. 50명. 그리고 조 교수님은 70명. 70명. 네. 자, 정답은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23만 6천 명입니다. 이 교수님! 오. 기념품 없나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20만 명을 추산하신 거예요? 이게 7만 대 중 10%니까 7천 대고요. 거기다가 한 대가 공기 정화 능력이 약 38명에 해당하니까 곱하기 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 함정이 있었어요. 공공명으로 돼 있어요. 아, 공공명이라서. 그게 창조력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택시는 일반 승용차보다 주행거리가 10배 정도 길고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4.5배가 많대요. 그래서 현재 운영 중인 택시 25만여 대 중 전기 택시는 아직 3천여 대 그리고 수소 택시는 20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수소 택시가 늘어난다면 우리 환경에도 그리고 기후에도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소에너지의 궁금증에 대답하는 수소앤서에서만 볼 수 있는 팩트체크 시간인데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리고 떠돌아다니는 수소에 대한 이야기가 진짜인지 아닌지 OX로 판별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수소에너지로 전환하고 수소경제를 이야기하다 보니 우리나라만 유독 이러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수소경제를 주요 골자로 내세운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OX 조 교수님 해주시죠. X입니다. 수소 경제로 전환하려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 일본 이런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환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20% 전체 전력 생산량의 20%가 넘어갈 정도로 많기 때문에 수소로 전환을 해가지고 잘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 개발과 수소 자동차 충전소 보급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고 있고 그리고 기존 천연가스 이 파이프라인에 수소를 일부 섞어가지고 공급하는 거에 대해서도 시범적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셰일가스가 많이 발견이 돼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수소 경제로 전환을 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 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소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의 보급에 굉장히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미래 에너지로 수소를 지정을 하고 국가 차원에서 이 수소 에너지로의 전환에 막대한 지원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어떤지도 좀 궁금해요. 네, 호주가 요즘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호주의 천연 자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재생에너지 발전에 유리하지 않은 그런 자연 환경을 가진 국가들이 호주에서 생산된 그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을 하고 그 수소를 우리나라나 일본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호주랑 계약을 맺고 호주에서 생산된 수소를 일본으로 가지고 오는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런 전략을 가지고 호주와의 어떤 협력 관계를 구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호주는 그 모든 게 좀 체계화돼 있고 수출까지 할 정도로 지금 자원이나 기술력에 있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호주는 그 산업하고 기업 주도로 이 수소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크게 4단계로 나눠가지고 개발 준비, 개발 완료, 건설, 그다음에 운영 이렇게 분류를 해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작년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호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가 약 30개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개는 어디에 쪽이냐면 호주는 이제 여기 사막 같은 데가 많으니까 수소 생산해서 이거를 외국에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운송, 그러기 위해서는 또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소 생산, 운송, 저장에 상당히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5일은 우리나라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명 수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여기서 문제 드릴게요. 수소법은 세계에서 몇 번째로 만들어졌을까요? 자, 정답은요? 세계 최초입니다. 오, 세계 최초라고요? 너무 대단한데요. 그러면 수소법이 어떤 효과가 좀 있나요? 네, 우리나라는 지난 2년간 수소차 생산과 연료전지 보급에 있어서 세계 1등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수소 전문 기업을 발굴을 하고 육성을 하고 또 수소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수소 관련된 각종 그 법규와 이런 것들을 정비를 하고 수소 단지라든지 수소 시범도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추진을 함으로써 수소 경제를 활성화하고 수소 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 다른 나라보다 좀 더 앞서서 선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하면서 좀 어떠셨는지 오늘은 한 분씩 소감 말씀해 주실까요? 네, 오늘 참 좋은 프로그램이었고요. 이것을 통해서 수소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수소는 안전합니다. 믿고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임 박사님은요? 제가 이제 수소를 갖다 처음 시작한 게 이제 1989년도 정도가 되는데 상당히 미미한 시기였는데 지금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수소를 갖다 직접 다루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렇게 지금 같이 나눌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수소 경제가 제대로 틀이 잡혀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조 교수님은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환경 문제 같은 것들이 전문가들만 하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일반 많은 분들께서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을 가질 정도로 최근에 그게 되게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탄소 중립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낱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연료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 수소를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세 분과 함께하면서 정말 수소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얻어갈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용기 교수님, 이미천 박사님, 조은혜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이렇게 마무리해 볼게요. 꼭 해야 되는 얘기 있잖아요. 네. 이거 하면서 인사해 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